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미 육군이 그 은밀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차량, 소형 전술 차량이죠. 험비의 다음 모델인데 JLTV, 여기에 하이브리드를 장착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도 지금 소형 전술 차량 한국형 험비라고 해서 기아 자동차에서 만들고 있죠. 여기다가 이런 것들 우리 뭐 자동차 강국 중에 하나니까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차 K2 흑표 전차가 지금 노르웨이에서 독일의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불렸던 레오파드2 A7하고 시험평가 경쟁 돌입했습니다. 그 중간 소식이 나왔는데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 육군이 야전에서의 항속거리 증대 효과는 물론 저소음 모드로 은밀성까지 제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을 신형 전술 차량 JLTV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군 소형 전술 차량도 관련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험비를 대체하는 미군의 차세대 경량 전술 차량으로 대량 배치가 진행 중인 JLTV의 동력 계통을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교체한 JLTV 하이브리드가 지난달 출시되어 전력화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미 육군이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JLTV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오시코시 측에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했는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상용 부품을 다수 사용하고 소음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디젤 엔진의 소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적외선 배출 감소와 무음 주행 등이 요구 사항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시코시 관계자는 전장에서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완전 전기 추진 방식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했다라며 이 모델에 적용된 배터리는 최소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JLTV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배치된 JLTV 차량에 간단한 개조만으로 적용할 수 있고, 배터리를 이용한 무음 주행 모드와 디젤 엔진을 이용한 일반 모드를 버튼 하나만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무음 주행 모드에서는 보병이 걷는 수준의 속도로 매우 조용한 기동이 가능하다고 오시코시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군에 이미 15,000대가 납품되었고 오는 2024년까지 66,000대 이상이 납품될 예정인 JLTV는 이번 평가에 따라서 기존 납품 물량도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개조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전력화를 진행 중인 소형 전술 차량의 하이브리드 개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LTV 이게 험비를 대체하는 옛날로 치면 찝차입니다. 그런 건데 지뢰 방어까지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은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디젤 엔진 시끄럽죠. 그래서 이게 조용해야 되겠다. 뭐 저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배터리 상태로 움직일 때는 차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차가 너무 조용해서 사고 날까봐 일부러 윙 하는 소음을 자동차 회사에서 붙여서 출시를 하기도 하죠. 그걸 후진할 때도 또 이제 음악 같은 거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모터로만 움직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시때때로 엔진이 알아서 또 자동차가 알아서 배터리가 충분하니까 또 지금 속도가 느리니까 이때는 배터리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전장에서는 이걸 조종수가 운전수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 적진 근처야, 지금 은밀하게 기동해야 돼. 그러면은 배터리 있는 걸 다 사용해서라도 배터리로만 움직일 수 있게끔 딱 그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천천히 배터리로만 움직이고, 우리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좀 떨어지면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엔진을 움직여 버리죠. 그때부터 충전이 시작되죠. 근데 여기는 한참 살금살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이 돌아와서 충전을 시작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강제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제일 좋은 건 전기 추진으로 전부 다 하는 그런 건데, 남의 나라에 쑥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투를 하는데 전기 충전기 어디 있어 하고 전기 코드 찾고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해야 된다라는 건데, 미국이 앞으로는 위성에서 전기를 쏴줘가지고 무선 전기 충전하는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하죠. 아무튼 그거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이 하이브리드 차량 아니고 완전히 전기 차량을 움직이고 하려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아프리카 정글에서든지 아니면 사막에서든지 다 충전돼야 돼. 그러면 충전 어디 있어?
뭐 태양광으로 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위성에서 전기를 쏴주는데 우리가 휴대폰 무선 충전하는 거 그거를 완전히 원격 무선 충전하는 그것도 우주에서 전기를 쏴줘가지고 뭐 이런 시스템 지금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미국만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지금 소형 전술 차량 기아 자동차에서 모하비라고 하는 SUV를 바탕으로 좀 크게 만들었죠.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에다가 하이브리드 장착하면 연비도 좋아지고 이렇게 소음도 감소되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육군이 빨리 이런 쪽으로 또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 또 합니다. 지난 12월 말에 노르웨이에 도착해 노르웨이 육군의 차세대 전차 자리를 놓고 경쟁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K2NO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2 A7 플러스 전차의 현지 평가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제 방산 전문 매체가 특집 리뷰를 통해 K2NO 전차의 우위를 전망해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의 K2 블랙팬더 전차를 개량한 K2NO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드 2 A7 플러스 전차가 노르웨이에서 혹한기 기동성 및 화력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노르웨이 워싱턴 소식통 론 카이넨이 노르웨이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각 1월 28일 리포트했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보도한 지상 방산 전문 매체 아미 리코그네이션은 특집 기사에서 두 전차의 성능과 장단점을 비교하며 이번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비교 포인트를 설명했습니다. 아미 리코그네이션은 레오파드 2 A7 플러스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베스트셀러로 전투 중량 64.5톤, 최신의 55 구경장 활강포와 1479마력의 디젤 엔진을 갖추고 있다. 라며 이 전차는 모듈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로 우수한 생존성을 제공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K2NO는 레오파드 2 A7 플러스보다 10톤이나 가벼운 55톤의 전투 중량을 가지고 있고 1500마력 디젤 엔진으로 구동된다. 라며 포장도로에서 시속 70km, 오프로드 조건에서는 시속 48km를 발휘할 수 있어서 기동성이 우수하며 고성능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산악 작전 능력이 탁월하고 심지어 헬기와도 교전이 가능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노르웨이 국토의 72%는 빙하의 침식을 받은 산지이며 24%는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진 산림지대인데요. 이러한 지형에 한대성 기후로 적설량이 많아 드넓은 평야에서 작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된 레오파드 2 A7 플러스는 노르웨이 지형에서 상당한 기동성 핸디캡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약 1조 7천억 원의 예산으로 신형전차 50여 대를 현지 조립 생산 형태로 도입하고 향후 예비군용 물량까지 최대 20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노르웨이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K2NO, 올해 12월 노르웨이 수주전 승전보를 기대해봅니다. 자, 여기 우리 K2 전차와 레오파드 2 A7 플러스 전차가 같이 서 있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께 더 멋있습니다. 색깔도 우리께 더 좋네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 우리 K2 전차는요, 앞에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무리 봐도 레이더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이번 사업의 노르웨이의 요구 조건이 APS, 그러니까 능동 방어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장착했어요. 근데 여기 없어요. 이거는 니들이 사면 해줄게,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 사진만 그런가 하고 또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레오파드 2 A7을 확대한 사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레이더 없고 또 능동 방어 장비, 하드킬 하는 장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없고, 우리 K2 전차 앞에 당당하게 레이더 갖다 붙어 있죠. 그리고 옆에 뭔가 보이네요. 이 포수죠. 포수 옆에 뭔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능동 방어 장비 하드킬 요격탄입니다. 이제 이게 들어간 거로 봐서 우리는 이 하드킬 장비까지 전부 다 가져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주문만 하면은 원하는 대로 지금 바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다라는 걸 우리 한국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지역은 평원 지역이, 구릉 지역이 많죠. 그런데 노르웨이는 완전히 산악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산악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K2 전차가
레오파드에게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유기압 현수장치로 산악 지역에서 고지에서 방어전을 할 때 밑에서 적 전차들, 적 세력들이 올라오는 것을 때리려고 하면 전차포로도 제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오파드 전차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밑을 봐야 되는데 사격이 낮출 수가 없죠, 더 이상. 그래서 사격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K2 전차, 또 K1 전차, K1A1 전차, 우리 한국 전차는 무릎 꿇기가 돼요. 무릎 꿇기. 유기압 현수장치로 이게 숙이죠. 그래서 하방 사격되죠. 또 고지전을 해야 되는데, 점령해야 되는데 적 전차가 저기 산 위에 있네? 또는 뭐 빌딩 안에 뭐 저기 있네? 그러면은 이걸 또 쑥 듭니다. 고개 들기 딱 해가지고 또 사격해서 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 헬기까지도 격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주 좋죠. 그리고 우리와 독일 공이 1500마력 엔진인데 우리는 55톤, 독일은 64.5톤, 우리보다 10톤이나 더 무거워요. 당연히 지금 독일이 말하고 있는 저 최대 속도 이런 거 다 뻥이겠죠. 독일이 저 똑같은 엔진 집어넣고 레오파드 A4 지금 현재 노르웨이가 쓰고 있는 거, 거기서도 최대 속도 70k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오파드 A4는 55톤이에요. 우리 지금 K2와 똑같죠? 그런데 그보다 지금 9.5톤이 더 늘어난 레오파드 A7, 이거 가지고도 또 똑같은 엔진 쓰면서 또 최대 시속 70km다. 이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정황 다 봐서 우리 한국이 이길 것이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가격은 레오파드가 우리 흑표보다 2배 이상 비싸다. 바보 아닌 다음에 그 레오파드도 안 사죠. 성능 더 좋지 않죠. 성능 우리가 다른 모든 거, 공격력 다 같이 55 구경장에 공격력 비슷하죠. 방어력 비슷하죠. 무게 우리가 가볍죠. 그리고 우리가 레오파드가 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기압 현수장치 레오파드는 못하죠. 그리고 가격은 우리가 반값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자주포 K9 노르웨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도 좋죠. 우리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정말 한국이 전차 군단이라고 하는 이 독일과 맞 상대를 해서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유럽 전역에서 이제 앞으로 냉전 이후에 독일이 자기네들이 쓰던 레오파드 A4 중고로 쫙 깔았던 거 이제는 전부 퇴역할 때가 다 돼 옵니다. 이제는 완전히 황금 시장이 열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 냉전 때 중고로 풀렸던, 탈냉전 때 중고 풀렸던 그 물량 때문에 이 황금 시장, 우리 흑표가 다 먹게 되는 교두보를 노르웨이에서 한번 따내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